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좀 재미없게 지은 것 같아. 그 직원 유지의 기술로 보는 인간관계 기술인데, 우리가 이제 직원을 유지하는 기술들에 대한 기사들이 좀 있어서, 그게 실은 우리가 주변에 사람 관계를 잘 맺는 방법과도 상당히 일치를 하더라고요. 뭐 이성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거, 왜 나는 이렇게 사람이랑 관계를 잘 못 맺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의 그런 틀을 조금 깨드리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목차로는 어떤 직업을 좋아하는 까닭, 근데 그게 또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까닭이 되니까, 그리고 그 직원 유지의 기술과 사람 유지의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의 생각을 말하게 하는 방법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직업을 좋아하는 까닭은 뭘까요? 이거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진짜 오래된 연구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고전이라 다들 잘 알고 계세요. 최근에는 이 결과가 약간 바뀌긴 했어요. 바뀐 새로운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큰 틀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 직원들이 불만족하는 요인이 있고 만족하는 요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는 불만족을 채워주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만족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급여나 아니면 어떤 관계, 상사와의 관계, 뭐 일자리에 따른 지위, 직업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충족됐을 때는 불만족을 막아주는데, 이런 게 계속해서 충족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만족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왜냐면 이게 계속 우리가 한계 효용의 법칙이잖아요. 이게 막 엄청 넘쳐난다고 해서 만족은 안 해. 만족은 이 친구들이 약간 내가 인정받고 뭔가를 성취하고 어떤 권한이 생기고, 어쨌든 이 권한이라는 거는 일종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내 의지를 갖고 한다는 거, 그리고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인데, 근데 물론 이게 요즘에는 약간 개념이 바뀐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사람으로 치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걸 좀 가져와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직업에서도 이런데 그럼 사람은 어떨까 하는 걸 생각해봐야지.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을 그럼 좋아하는 까닭은 뭐야? 사람도 마찬가지지. 이 사람을 불만족을 막아주는 요인이 있을 거고 만족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거야. 급여를 뭘로 채워놨을까? 선물이나 용돈 주는 거, 뭐 돈 주는 거. 관계는 뭐야? 만났을 때 이게 언어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그런 거에 있겠죠. 지위는 내가 막 스펙이 좋아, 막 지위가 좋아. 이게 너무 떨어지면 불만족을, 처음에는 이 사람은 나의 불만족을 막아주는 사람이야, 딱 좋아할 수 있겠지. 그리고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 그런 편안함.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요인은 안 돼. 내 불만족을 막아주는 요인들이 가득한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 너무 좋지. 불만족을 막아주는 완벽한 사람 같으니까. 근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요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홀랑 빠져버리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뭐랄까 좋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봤는데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랑 이렇게 만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인간의 심리가 그런 사례들을 설명해 주죠. 불만족을 막아주는 원래 그런 인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왜 그래?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어떤 지적 자극을 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즐거운 거, 그런 걸 원해요. 그런 게 있을 때 만족해. 그런 거는 그 만족감은 닳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내가 어떤 이런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즐겁게 해주고 내가 상대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어떤 서로가 지적 자극을 주는 사람이야. 근데 불만족을 막아주는 요인이 없어.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 상대가 불안하긴 하겠죠. 막 너무 좋은데 불안해. 그래서 다른 저 불만족을 막아주는 요인이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드리는 건 꼭 남녀간의 문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될까? 나를 만족시켜줬던 그 사람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불만족을 막아주는 요인을 쫓아서 갔던 그 자신을 계속 합리화를 하지만, 그 합리화를 하면 할수록 만족했던 그 순간은 커지지.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누군가의 불만족을 막아주는 요인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죠. 근데 만족할 수 있는 요인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족할 수 있는 요인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의 기억 속에 혹은 그 사람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로 남으려면 자리 잡으려면 그거를 가름하는 부분은 만족할 수 있는 요인을 내가 얼마나 크게 줄 수 있는가거든요. 그걸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 물론 내가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건 아니죠. 이런 거는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진짜로 그런 부분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에게도 상당히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물론 막 너무 인정해주고 아부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스스로가 몰랐던 가치 아니면 정말 인정받고 싶은 가치를 내가 알아봐야겠지. 나의 그런 어떤 눈도 있어야 될 거고 나의 어떤 그런 지적인 권위도 있어야겠지. 지적인 권위라고 해서 막 무슨 어디 박사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의 생각을 어느 정도 내가 반영하는 그러려면 평소에 이 사람 말을 잘 들어야겠죠. 잘 듣고 그걸 가지고 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를 깨달아서 아 너는 그거 내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서 그런 걸 진짜 잘할 것 같아. 진심에서 우러나서 이제 그런 말들 이 사람이 진짜 인정하는 그래서 누구도 모르지만 나는 나만이 아는 그 사람의 본질 그걸 만약 그 상대가 느낀다면 나를 만났을 때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나를 절대 잊지 못하겠지. 아니 꼭 연인, 내가 자꾸 연인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막 평생을 막 돈 갖다 바치면서 막 다 해줬는데 어느 날 그 아빠가 혹은 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뭐 해준 게 없어. 내가 지금 내가 쓸 거 아껴가면서 밖에 나가서 소주 한 병 안 마시고 내가 너한테 근데 아이들은 뭐야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말하죠. 그게 비포인트인 거예요. 이런 거 만족을 주지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불만족을 막아준 부모의 노력이 잘못됐냐? 당연히 아니죠. 너무너무 힘든 일이야.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지. 근데 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으면 직원은 떠난다는 얘기죠. 그 만족을 찾아서 떠난단 말이죠. 근데 가족은 떠날 수 없지. 왜냐면 우리가 그냥 결정된 거니까. 천륜이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불만은 계속 쌓여간다는 거죠. 근데 그 불만이 정당하냐고 물어보면 뭐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 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당하지 않든 정당하든 그건 상관없죠 실은. 왜냐면 생겨나는 거니까 인간의 마음이 원래 이런 걸 뭐 정당하지 않다고 한들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활용할 수 있냐를 생각해야지 그 마음이 정당하지 안 정당하냐를 말하는 건 의미 없는 거겠죠. 예. 참 세상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죠. 어쨌건 근데 인간의 마음이 이런 걸. 그 아이들이 아직 뭐 철이 없어서 그렇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그 상대의 불만족을 막아주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렇게 상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런 어떻게 추상적인 만족감을 쫓아서 나를 버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마음이 들겠죠. 나도 그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내가 불만족을 막아주는 노력을 하면서 만족을 줄 수 있는 노력도 좀 했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면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물론 이 사람이 날 위해서 불만족을 막아주려 노력하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면 좋죠. 그런 성숙한 사람이면 좋지. 그러면서 만족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하고 서로가 만들어가고 나를 이렇게 알게 해주면 좋지.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뭐 탓할 수는 없지.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걸. 제가 너무 차갑게 얘기하나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그런 노력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게 힘들겠죠. 당연히 상대를 인정하는 방법을 몰라. 상대를 인정하려고는 가서 아부하고 있어. 그건 안 돼. 자기의 가치를 낮추는 거야. 뭐 상대 인정해주다가 저를 다 잃었는데요. 그건 인정해준 게 아니지. 가서 아부하고 앉아 있는 거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를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딱 내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상대가 듣고 싶은 게 어떤 건지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캐치해 나가는 그러려면 잘 듣고 나의 통찰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경청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입 다물고 자기가 무슨 말을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대가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려면 나와 얘기할 때 그 대화가 즐겁고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뭔가 얻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생각을 잘 듣고 있구나 최소한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잘 듣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캐치를 해놔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뭐 어려울 수 있죠. 왜냐면 상대가 원하는 걸 찾는 거는 정답이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야 되는 수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또 온전히 막 상대한테 막 다 맞춰준다 그것도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가야죠.
자, 그렇습니다. 일단 이걸 머리에 좀 넣어 두시고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기사인데 그 직원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는 퇴직자 면접보다 재직자 면접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퇴직하는 사람들이 면접해서 왜 우리 회사 나가세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미 있는 사람, 재직자들한테 저 사람이 왜 나간 것 같아요? 묻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지. 물론 그렇게 물으라는 얘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현재 재직자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떠나는 원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머무를 수 있는 강력한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좀 사려 있고 체계화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하다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직원들의 얘기를 어떻게 듣느냐지 실은. 퇴직자들은 솔직히 얘기해주는 면이 있겠지만 재직자가 솔직히 얘기해주나? 안 할 가능성이 있죠. 직원들이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퇴직자는 뭐예요? 나랑 관계가 이제 끝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한테 내가 물어보면 쿨하게 얘기해주겠지. 상처되는 말도 막 쉽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진짜로 필요한 얘기인가? 물론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100가지 단점이 있어. 근데 나랑 관계가 끝난 사람은 그 중에 가장 크리티컬한 게 들릴 만한 걸 나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한테 뭐 원한이 있다면. 근데 내가 그걸 굳이 몰라도 그걸 굳이 바꾸지 않아도 나의 다른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듣기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해서 그게 나한테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상처가 되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진짜로 단점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게 진짜 중요한 단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나에게 진짜로 좋은 의지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관계가 끝나서 솔직한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나한테 필요한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듣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로 나를 바꾸려면 일단 나와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들과 그 관계를 더 돈독히 맺을 수 있는 그거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있어.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관계가 끝난 사람들한테 듣는 그 멘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하라는 그런 그 망고불면의 진리 같은 오래된 이야기지요. 거기에 다 답이 있는 거죠. 직원들이 그럼 생각을 어떻게 듣느냐. 제가 이것도 다른 기사에서 갖고 왔어. 아 이건 기사가 아니다. 이건 논문이었던 것 같다. 이게 그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이거 나중에 제가 몇 번 좀 언급할 거예요. 여기 좋은 논문들이 꽤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서 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어떻게 직원들의 생각을 말하게 하는가. 근데 직원들의 이제 생각을 말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직원 개개인의 성격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기업 문화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기업 문화가 그 성격을 누르기도 해.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기업 문화야. 인간관계에서는 뭐야? 나와 저 사람의 관계의 문화야. 그 관계의 문화는 누가 만들어? 같이 만드는 거죠. 뭐 내도 만들고 저 사람도 만들고. 물론 저 사람의 성격도 있지만 반대로 기업 문화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발언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개인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참 쉽게 얘기를 잘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게 뭐냐는 거지. 이 논문에서는 굉장히 그거를 명확한 걸로 제시를 해요. 뭐냐면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이거를 기업의 브로셔에도 넣고 이러면서 당신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염두에 둬라 라고 계속해서 그걸 강조했을 때 직원들이 자기 의견을 굉장히 주장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거지. 별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의 결과는 참 많아요. 당신한테 선택지가 있어요. 혹은 당신한테 뭐 선택지가 없어요. 이게 그 과거에 막 유명한 여러 가지 실험들의 그 결정적인 포인트들을 바꾼 경우가 많아요. 뭐 유명한 그 밀그램의 그 전기 충격 실험에서도 당신한테 선택지가 없어요라는 말을 사람들은 듣고 반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한 실험은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
아니면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무언가가 나의 선택이다.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사람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냥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나의 썰일 수도 있지. 이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고 기사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꼭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의 또 아이디어로 가져가고 여러분들만의 기술을 만들어야겠죠.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는 떠난 사람 아쉬워할 필요 없다요. 저 사람이 왜 날 떠났을까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미 떠났는데 뭐 어떡해. 남아있는 사람, 지금 나와 관계를 잘 맺고 있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는 데 집중해요. 근데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제가 날 왜 떠났을까? 그게 아니지. 그냥 이 사람의 평범한 얘기, 이 사람들한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데 좀 집중을 해야겠지. 선택지를 줄 수도 있고 야 너는 뭔 것 같아? 어떤 답을 정해놓고 무언가 말하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지 말고 그냥 상대한테 정말로 무언가 어떤 이 사람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거를 머릿속에 자꾸 염두에 둬야 돼요. 진짜 이 사람의 생각을 듣는 거. 이 사람한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거 그거 말고 그게 자꾸 될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 그리고 어쨌든 현재를 충실하고 현재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을 듣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나를 알게 되고 사람을 유지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까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그렇다고 뭐 꼭 사람을 다 유지해야 되느냐? 그건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니지. 나한테 맞는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서 마음 편히 사는 거 좋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해야겠죠. 뭐 떠난 사람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좀 나를 바꿔서 그렇게 될 건가? 아니면 이런 남은 사람들과 좀 더 돈독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해답지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살면서 찾아가야겠지만 최소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선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를 찾는 그 과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또 재미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여기 뭐 제 책들 많으니까요. 한 권쯤 사서 읽어주십시오. 네, 그래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좀 도움 되셨길 바라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